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을 부르는 주문 너도 할 수 있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 시장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해서인지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나 그냥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되었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지금을 기회로 어떤 종목과 테마를 봐야 될지 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생방송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르는 테마 또 오르는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특징적인 모습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수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업종 상위 또 올라가고 있는 테마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석유와 가스, 그다음에 가스 유틸리티, 복합 유틸리티까지 한마디로 석유 가스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포항 영일만 이슈라든지 혹은 현재 WTI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였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이번 주도 한 발 빠른 테마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과연 오늘 볼 수 있는 테마 또 다음 주에까지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테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테마는 방산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방산, 두 번째는 반도체를 가지고 왔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지지부진할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게 방산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뭐 최근 들어서 특히나 좀 저점을 찍고 수주라든지 수출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방산 테마 우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뭐 최고가를 이뤘다. S&P와 나스닥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슈를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렇다면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엔비디아 전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오늘 반도체와 HBM 또 인공지능까지 한꺼번에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해답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산 테마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엊그제였죠. 엊그제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해서 회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을 방문해서 하는 회담이 24년 굉장히 오랜만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데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 두 국가가 모두 다 전쟁 중인 국가는 맞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3년 넘게 꽤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휴전 국가일 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쟁 중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눈여겨 보여지는 상황이고 미국도 주시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방산주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K방산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단순히 뭐
방북했다라는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왜 외국인이 방산주들을 사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산 관련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주 이슈인 루마니아 같은 이슈들도 요즘에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준비해온 방산 종목 딱 한 종목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두 번째 테마로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텐데 엔비디아가 올해 차트입니다. 2024년도 차트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연초에 비해서 지금까지 정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거듭 이어온 게 엔비디아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뭐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시총 1위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또 부품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부품주들, 반도체 관련한 부품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그 후발주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유효한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유독 상승을 가파르게 이어왔던 상황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의 필수인 GPU를 엔비디아가 생산을 하고 있고 사실 인공지능이 부각받은 거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사실 고점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후발주들을 찾아볼 거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 챙겨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 오늘 테마를 짚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방산과 반도체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같이 상승을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봤던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 오늘도 테마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딱 지난주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포항 영일만 테마 관련해서 이미 조금 상승을 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유효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지금 충분히 볼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두고 꾸준히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공략했던 시점이 이 자리였거든요.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와 줬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 9%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살짝 상승세만 보이다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석유, 가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공략을 해드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공략주도 여러분들 이런 상승 기대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바로 지난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공략해드렸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죠.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뭐 화장품주로 공략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제가 공략해드린 시점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제가 공략을 해드린 이후에 언제 산다 했더라도 지금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안 사신 분들은 있어도 제가 방송 이후에 샀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6% 상승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생방송 공략 종목 챙겨가시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23일에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관련해서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폭염이라든지 무더위가 좀 빠르게 찾아오는 바람에 빙과와 음료수 같은 종목들과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력기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 자리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가진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라든지 장점들이 많겠지만은 일단은 가장 매력적인 자리를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제가 방송에서 공략한 이후로 일주일 동안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8.1%의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진현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79.6%라는 정말 큰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진은택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 여러분들께 한 발 빠르게 가져오면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체감하기 전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그런 자리를 공략해 드렸고요. 급등하는 모습, 그 자리까지 한 단계 올라간 자리까지 공략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79.6%의 상승률 방송 공략 이후로 잡아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원자재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급등하는 모습을 잡아드렸죠. 사실 원자재 테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일 뭐 원자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언제 사서 언제 팔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에서 직접 공략을 해드렸고 이 종목 역시나 한 발 빠르게 공략에 성공을 하면서 36.5%의 상승률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잡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한 달 동안 공략한 종목들이고 6월 달 종목도 지난주도 수익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5월 한 달이 뭐 아무리 이벤트가 많고 행사가 많고 주식 수익 내기가 가장 힘든 달이다 하더라도 5월 한 달 동안 정말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꾸준히 공략에 성공을 하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이 아주 가뿐하게 나왔다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명이라든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속이거나 어떻게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6월 달도 이런 수익 쌓아가고 있는 저희 방송 공략주들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다면 오늘 방송 공략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고 어떻게 공략할 건지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는요. 방송 중에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수익을 쌓아나갈 종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테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방산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방산주를 봐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특히 국내에서는 봐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일 수밖에 없겠죠. 이 북한, 우리는 아직 휴전 국가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오물풍선이라는 직접적인 도발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오물풍선이 내려왔을 때는 뭐 한 번 이러고 말겠지. 쓰레기 보연해서 뭐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보자면 여기에 만약에 생화학 무기, 가스 같은 게 실려 있다면 큰일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역시나 조금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을 했다라는 점 역시나 좀 방산주들의 단기적인 수급과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틴이 어제와 엊그제 연이어서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에 방문을 한 상황인데 2000년도 이후로 24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방문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여기서 김정은 대통령이 푸틴에게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지금 현재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서로를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발언을 직접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역시나 좀 이슈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수출과 수주라는 두 가지 이슈가 더 이어져 나오고 있죠. 미국과 루마니아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이슈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루마니아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여러분들 나왔던 상황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루마니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있었다, 계약이 체결됐다, K9 자주포가 수출될 것이다 라는 확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죠. FTA 이슈가 한 번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안 된 걸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국과의 FTA 이슈가 올해 한 8월 9월쯤 늦으면 10월쯤에 어떻게 결론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뭐 실제로 되면은 정말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또 대선 전까지 우리가 FTA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방산 분야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슈들은 좀 중기적으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외국인이 또 최근 들어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산주를 외국인이 사들이는 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방산주 자체가 미국 대선 전에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증권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목표가를 연일 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방산 테마 전체에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럴 때 볼 수 있는 방산주는 어떤 게 있을지 내가 볼 수 있는 방산주가 남아있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산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단기적인 이유와 중기적인 이유, 그다음에 지금 정말 수급적인 이유까지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방송 공략주, 방산주를 한 종목 챙겨온 건데 어떤 종목인지, 과연 왜 이 종목을 하필이면 딱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일단은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해군이라고 하죠. 해군과 육군 그리고 공군까지 한꺼번에 육해공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더욱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나는 종목명을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사실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전략까지 받아가실 분들은요. QR코드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의 방송 공략주가 어떤 종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땡땡오션 그리고 땡땡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과 이 종목 모두 강점이 있고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서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한마디로 메인은 오늘의 방송 공략주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땡땡오션과 땡땡 에어로스페이스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뭐 인지도라든지 좀 관심을 따져봤을 때는 밀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아주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를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육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일단 IT 기술 관련해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IT 기술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통신 체계라고 하죠. 우리가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통신 관련한 보안 문제일 텐데 그런 기술력을 이 회사가 실제로 우리 군대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 또 기술 보안, 통신 보안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조금 육군 관련해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군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방산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통신 보안이라든지 기술 통제 같은 게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점점 최첨단 전쟁으로 번져가는 만큼 IT 기술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군과 IT 기술 관련해서 이 종목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런 잠수정이라든지 공군기, 전투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IT 기술, 통신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육군과 해군, 공군까지 포괄하는 게 바로 오늘의 방산주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조금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휴전 국가이기도 하고요. 북한의 도발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대선 11월 달을 앞두고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알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북한과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역시나 계속해서 조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럴 때 볼 수 있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산 종목 미리 조금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육해공을 포괄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방송 공략주 좀 그룹 전체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워낙 유명한 종목들이어서 알겠다 하시는 분이다 하더라도 실시간 전략을 받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QR코드 너무 늦지 않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방산 중에서도 육해공을 포괄할 수 있는 데다가 IT 기술 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통신 보안 관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좀 가치는 충분한 회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 신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신사업을 메인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UAM이라고 하죠.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또 하늘을 나르는 그런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드론 같은 게 조금 뜨고 있는데 이 UAM 관련해서 기술력, 신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과 그다음에 위성통신 관련해서도 통신 체계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신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우주항공 분야부터 살펴보자면 누리호라든지 나로 같은 그런 위성 로켓 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우주항공청 이슈가 있었죠. 그때마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의 신사업 분야다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위성통신 분야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이 위성통신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왜 대체 부각을 받는지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최근 들어서 뭐 드론을 이용한 음파 공격이라든지 전파 공격 같은 것들로 전쟁의 양상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저궤도 위성이다라고 하고요. 뭐 단순히 군대 전쟁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핸드폰 통신이라든지 이런 TV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 위성통신이 담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신사업 분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기술력 자체도 튼튼하고 이미 안정적인 사업을 필수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신사업까지 앞으로 유망한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신사업 관련한 성장성도 예측이 되고 지금 현재도 튼튼한 재무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라인은 회사입니다. 땡땡 오션 그리고 땡땡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오늘의 종목이 사실 가장 좀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방산주들 전체 테마를 보더라도 낮은 PB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고 이런 낮은 PBR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이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고점을 안 잡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주력은 방산, 그것도 육군과 해군, 공군까지 통합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우주항공, 또 UAM까지 여러분들 앞으로 좀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테마 자체는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모아가기에도 워낙 좋은 데다가 이슈성으로 단발성으로 툭툭 치고 올라와 주는 게 바로 국내의 방산주들이기 때문에 미리 담아두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산 관련해서 굉장히 국내에서 유망한 종목이다, 좋은 자리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전 세계적인 모멘텀,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대선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연준이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이미 너무 오른 기술주보다는 방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러 리포트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대선 흐름 얼마 남지 않았죠.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좀 선거 기간에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 국방비를 증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 자체가 군인 또 군대가 워낙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강한 국방력이 힘인 나라이기 때문에 공약 때마다 당연히 국방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때 함께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나라 국내 방산주들이라는 거, 특히나 수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옥석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통령이 정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역시나 좀 전 세계적인 이런 방산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일단은 미국의 대선이 이런 이벤트, 굉장히 큰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이때마다 항상 있었던 게 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미국과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그런 도발이었습니다. 또 단순히 무력 도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 또 수출 수입 관련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사이에 둔 이런 경쟁 구도가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대선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일정 중에 하나다. 우리가 방산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미국 대선이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벤트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로 방산주가 부각을 받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과 공화당 정말 가릴 거 없이 모두 방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서 항상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그런 도발이 있어 왔다라는 거를 모멘텀으로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모멘텀을 짚어드리고 방산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뿐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월가에서 좀 베테랑 전략가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유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주보다는 방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뭐 기술주, 대표적으로 애플,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올해 시장이 사실 그런 종목들이 이끌기는 했지만 목표가는 올라가지 않고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주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연일 목표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일제히 방산주들의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지, 그게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실 그 이유는 딱 하나, 상승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볼 수 있는, 또 국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방산 관련된 종목 딱 한 종목만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을 막 남발하고 있지 않고요. 딱 한 종목만 가지고 왔으니까 과연 미국 대선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 전에 볼 수 있는, 또 국내에서는 좀 가장 특징적으로 육해공을 아우를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주 어떤 종목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포인트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방산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슈다라고 말씀드렸죠. 북한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물풍선 같은 도발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20년이 넘게 처음으로 북한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워낙 좀 상징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이라든지 재료로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중기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수출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폴란드에 이어서 동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국내 방산주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쯤 FTA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유무역협정 FTA가요, 여러분들 뭐 전 경제에 걸쳐서가 아니라 방산 관련해서만 FTA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 방위 관련한 그런 이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수출의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방산 테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방산을 사들이고 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산 테마를 봐야 하는 이유, 뭐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중기적, 단기적인 이유들 짚어드렸는데, 그렇다면 내가 볼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일단은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까지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방산주, 우리나라에서 정말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방산주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산주 종목들 중에서도 낮은 PB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높은 자리 뭐 따라가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저점을 좀 비교적 정확히 노리고 싶어요,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낮은 PBR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6월 들어서 여러분들께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가장 기분 좋은 거는요. 올해 5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매주 수익을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5월 달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많고 휴무일이 많기 때문에 수익 내기 가장 어려운 달이다. 주식에 집중하기 가장 힘든 달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정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면서 5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자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구리 관련한 종목이었고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인 만큼 정말 빠른 화끈한 그런 36.5%의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진은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수익률이죠. 79.6% 안겨드렸고요. 정말 모든 종목들이 다 두 자릿수를 가뿐하게 수익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월 한 달 어려운 장이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방송 공략주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좋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줬으니까요. 오늘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 놓치신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장도 마감을 했죠. 상황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거는요. 정말 모든 테마와 업종들, 석유와 가스 관련된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장주가 다시 올라주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에 공략을 일주일 빠르게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만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에서 공략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3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테마들이 석유와 가스, 포항, 영을만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까지 시장 속에서 살아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대표적일 텐데 그 종목은 테슬라와의 무슨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반도체주들을 상승시키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역시나 엔비디아 뒤를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두 대장주들도 올라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특히나 우리 미국 시장 엔비디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좀 공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종목인 우리 반도체 종목 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공략해드린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께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제가 공략을 해드린 자리가 정확히 44,450원대 여러분 방송한 날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가 68,0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도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방송에서 공략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36.7%의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만 해도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인데도 이렇게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으니까 이번 주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지난주뿐만이 아니죠. 제가 짚어드린 것처럼 5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오늘 전체적인 테마가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 함께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긴 했지만 그 전날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역대 시총 1위 종목
시가총액 1위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등극을 한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 사실 시총 1위 종목들을 미국 시장에서 살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시총 1위를 지켜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엑손모빌 같은 에너지 회사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아무래도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좀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고 산업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요. 바로 이 엔비디아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점이거든요. 사실 일부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의 강세를 보이는 것뿐이지 인공지능 전체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아닌데 시가총액 1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부품주들, 특히나 우리 국내 종목들에 굉장히 큰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1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국내 종목들도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한 60%가량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가 높다라는 거는 앞으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난주였나요?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악재로 여겨지는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인 영향 정말 조금 있었을 뿐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굳건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 또 반도체 관련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고 어떤 종목인지 좀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1위까지 처음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장주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여전히 조금이지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때 볼 수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한 후발주에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반도체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 한 해 반년 지금 정도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었던 게 인공지능 AI거든요. 이쯤 돼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죠.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힘이 없다라는 게 거품론의 가장 큰 그런 생각이고요. 낙관론으로 봤을 때는 AI가 지금 현실에서 실적을 다 독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도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 낙관론의 가장 주된 생각이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증권사라든지 또 월가의 입장을 보자면 낙관론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실적을 봤을 때는 AI가 정말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게 실적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게 주가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을 너무 고점에서 막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눌린 목에 소화를 하고 있는 매물대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할 거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금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한 자리에 있는 데다가 가장 큰 장점이죠. 아주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으로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주가는 당연히 거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TC 본더라는 인공지능의 필수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SK하이닉스의 단독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력 측면에선 이 종목을 아무도 깔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와 SK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적어놨죠. 이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오늘의 방송 공략주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한마디로 TC 본더. 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슈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인공지능 분야를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TC 본더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방송 공략주가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인데 3대 D램 회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대 회사들 중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SK하이닉스에는 최근에 단독으로 공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은 신규 고객사로 유치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갑에 있다. 갑과 을 중에서 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말 걱정할 거 없이 전 세계를 좀 TC 본더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제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대체 왜 전 세계 D램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만 빼고 있을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10년도 더 전입니다. 소송 관련한 기술 관련해서 소송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른 그런 계약 체결이 없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HBM의 필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석이 이렇습니다. TC 본더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어. 근데 국내에서 TC 본더를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가지고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소송을 10년 전에 했었던 이 회사밖에 없어? 라는 거는요. 대체제를 하루 이틀 만에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다시 한번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 회사에 정말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그런 리포트들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년 전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게 바뀌었죠. 강산도 바뀔 만큼 긴 시간이고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까지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HBM과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께 좀 상황과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드렸는데 오늘의 방송 공략주, 그렇다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별 이슈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사 들어가는 우리 국내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에 선정이 되었다. 개별 이슈가 붙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200 알고 계시죠?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200개 시가총액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나오는 지수인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그렇다면 뭐가 좋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일단 코스피 200만 가지고 있는 ETF들이 묶어놓은 ETF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마 증권사별로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ETF에서 이 종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ETF 자체가 코스피 200 ETF인데 들어왔는데 안 산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나간 종목들, 빠진 종목들, 밀려난 종목들은 빼야 되고요. 이 종목은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정말 수급이 메마른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없는 회사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ETF와 증권사에서 관심을 갖고 더불어서 이런 매수세가 몰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이 회사가 제치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봤을 때에도 그다음에 좀 단기적인 수급을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1분 안에 빠르게 들어오셔야지만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